이제 뭐 영미법이랑 비교하는 건 넘어가시고 이제 조건이라는 건 뭐예요? 장래의 불확실성에 위존한다라는 건 뭐예요? 조건의 충족 여부, 성립 여부에 따라 효력이 발생할지 안 할지가 달라진다는 거죠. 즉 조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거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럼 잘 보세요. 우리가 아는 조건은요 딱 하나예요. 뭐뭐 하면 뭐뭐 한다가 조건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그 요즘이야 이제 그 취업이 되게 그 안 되잖아요. 근데 예전에 일본은 사실 뭐 경제가 좀 좋아져가지고 요즘은 다시 망했지만 한창 경제가 좋을 때는요 막 3학년 4학년의 학생들 미리 데려다 쓰기도 하죠. 그러니까 항상 이제 그 기업에서 사람이 구할 때는요 보통 4학년 2학기 때 그 공채를 많이 하잖아요. 이때에서 뭐예요? 최종에 합격을 합니다. 합격하면 조건이 뭐냐면은요. 이거 졸업하면 입사한다. 그러니까 입사라는 맞죠? 그 회사의 구성원이라는 이게 입사라는 게 법률 행위죠. 이 입사라는 그 효력이 언제 발생하는 거예요? 졸업이라는 조건을 충족하면요. 맞죠? 졸업이라는 조건을 충족을 해야 맞잖아. 4학년 2학기 합격을 해도 나 졸업 못하면 뭐예요? 입사 취소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자, 당신은 합격했습니다. 졸업하면 그 다음 달 뭐 3월부터 이제 그 회사 나오세요라는 건 뭐예요? 졸업을 해야 이제 뭐예요? 그 회사에 입사를 한다라는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럼 졸업하지 못하면 뭐예요? 그 회사 입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여러분 그 관사 합격하면요 마이너스 통장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조건이 뭐예요? 마이너스 통장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은행 가면 뭐라고 해요? 아, 관사 시험에 합격하면 마이너스 통장 만들어 드릴게요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관사 시험에 합격을 하면 이렇게 보세요. 여기 시험에 합격을 하면은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드릴게요. 이 마이너스 통장이라는 효력은 언제 발생하는 거예요? 시험에 합격이라는 조건에 충족해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말하는 조건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장래의 불확실성에 위존한다라는 게 내가 졸업할 수 있을지 안 할지 모르죠. 그다음에 뭐예요?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지 안 할지 모르죠.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시험에 합격이라는 조건을 충족하면 뭐예요? 마이너스 통장이라는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내가 졸업이라는 그 조건을 충족하면 뭐예요? 그 회사에 입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조건에 충족하지 못하면 뭐예요?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 거죠. 이게 대표적인 조건이죠. 우리는 이 조건을요 정지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냥 그 아무 생각 없이 원래 우리나라 법 표현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정지 조건이라고 하면 뭐예요? 여러분이 하는 그 조건 맞아요. 그냥 뭐뭐 하면 뭐뭐 해주겠다 있죠. 이게 다 조건입니다. 자,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요 너무 사람이 궁하니까 뭐예요? 그 우리나라도 가끔 졸업하기 전부터 데려다 쓰잖아요. 그 졸업하기 전부터 뭐예요? 4학년 1학년 2학기 때 뭐예요? 일단 출구부터 하라는 겁니다. 맞죠? 입사를 시킵니다. 먼저 입사를 시키지만 그 조건이 뭐예요? 너 그러다가 졸업에 실패하면 먼저 졸업할 예정의 사람을 먼저 일을 시킵니다. 나 졸업에 실패하면 뭐야? 너는 입사 취소죠. 자, 보여? 이게 조건입니다. 졸업에 실패한다라는 조건이 성취되면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입사라는 효력은 이미 발생해 있는 거죠. 입사가 취소되는 거죠. 그래서 조건을 충족하면 뭐예요? 입사라는 효력이 원래 내한테 입사하고 있죠. 효력이 소멸하는 거죠. 이렇게 먼저 효력을 발생시킨 다음에 조건이 충족되면 효력을 없애버리는 거 있죠. 우리는 이것을 해제 조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해제 조건은 많지가 않아요. 가장 쉬운 예로 들어드리면 뭐냐면요. 관사 시험에 합격을 하면은 항상 그 민법 보시면 모든 예가 그거예요. 시험에 합격하면 뭐 차를 사주겠다. 정지 조건이에요, 해제 조건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조건은 그냥 모르면 정지 조건이죠. 시험에 합격을 한다라는 조건을 충족하면 뭐예요? 차를 사주겠다라는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장래의 불확실성에 위존하여 효력 여부가 결정되는 거죠. 그럼 반대로 여러분이 수험생일 땐 부모님한테 용돈 받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미 용돈을 받는다라는 효력이 발생하고 있죠. 뭐요? 너 시험에 합격하면 이제 용돈 없다. 그러면 내가 관사 시험 합격했는데 용돈을 더 받을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럼 나는 용돈을 받는다라는 효력은 이미 발생하고 있는데 뭐예요? 관사 시험에 합격이라는 조건을 충족하면 뭐예요? 용돈이라는 효력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조건이 충족해서 원래 무언가 효력이 발생하면 정지 조건이고요. 너 합격하면은 원래 주던 용돈 없다 있죠. 이것은 해제 조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잘 보세요. 그 위를 먼저 보세요. 국제 물품 매매 계약은 그래서 이게 문제가 어려운 게 뭐냐면요. 그냥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만 쓰라고 하면 그냥 진짜 민법 문제거든요. 하지만 그래서 누가 무역실무 아니랄까 봐 밑도 끝에 국제 물품 매매 계약을 붙여버렸죠.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한 것도 좀 들어가야 됩니다.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서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을 비교 설명하시오라. 사실 정지 조건, 해제 조건 정의만 써도 5점은 받았을 거예요, 최소한. 보세요. 위. 국제 물품 매매 계약은 매도인의 물품 인도 및 매수인의 대금 지급이라는 그 유상 쌍무 계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상대방의 위무 불이행 또는 이행에 대해 조건을 설정하여. 맞죠? 이를 대처하고자 한다. 뭐뭐 하면 뭐뭐 하겠다가 맞죠? 아니면 뭐뭐 하지 않으면 뭐뭐 하겠다. 맞죠? 그러니까 위무를 이행하면 뭐뭐 하겠다? 이게 뭐예요? 네가 소유권을 이전하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뭐예요? 정지 조건이죠. 그 다음에 이미 물건 다 넘겨줬어요. 그렇지만 뭐요? 네가 그렇지만 대금을 만일 지급하지 않으면 넘겨준 물건 다 돌려받겠다는 뭐예요? 해제 조건이 되는 거죠. 이미 물건 넘겨주는 거라는 효력은 발생한 상황에서 뭐예요? 돈 안 주면 갖고 와라. 맞죠? 그러니까 효력을 먼저 발생시키느냐 나중에 발생시키느냐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위무 불이행 또는 이행에 대해 조건을 설정하 이를 대체하고자 한다. 조건은 법률 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이 불확실한 장래 사실에 위하여 제한되는 것으로서, 그러니까 위존하는 것으로. 맞죠?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 조건은 충족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발생 또는 왜 소멸이라고 한 거예요? 조건이 충족되면 효력이 발생하면 정지 조건이죠. 조건이 충족되면 있던 효력을 소멸시키는 건 뭐예요? 해제 조건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발생 또는 소멸이 불확실한 장래의 사실에 의해 제한되는 것으로서 다시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으로 본다. 이해하셨죠?